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아주 미미하게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급격하게 눈에 보이는 만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자, 한국의 가계빚은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네, 여기서 충격적인 지금 오늘 어제죠. 이제 어제 날짜니까 자, 6월 6일 현충일 날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 일찍 방송을 미리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간은 오늘이죠.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그런데 여기는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 통계가 오류 있습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평이합니다. 평이해. 그러니까 보통보다 뭐 크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평이하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단히 높은 것처럼 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죠. 그 이유는 여기에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자, 전세 제도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보증금에 월세가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보증금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대출로 마련하는 겁니다. 대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일시적인 대출이죠. 네, 언젠가는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돌려받는 돈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돈,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받는 돈들은 사실 이것이 만기를 연장하든 뭐 기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대출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의 전세 대출을 제외하게 되면은 한국은 GDP 대비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의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그렇게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1, 2, 3차 그리고 손실보전금 6월 1일 날 손실보전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보전금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 빚이 떨어집니까? 네,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업체 여러 곳을 가진 곳 사람들 25만 명 정도가 되고 일반적으로 1개 업체 정도를 운영하는 분들은 한 350만 명 정도 되나요? 352만 명. 이분들은 6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겠죠.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2천만 원은 이제 여러 사업체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대출을 갚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계부채 빚은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가계한테 가계빚을 갚으라고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줘도 대출에 대한 가계빚은 줄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들 집회를 열어서 어제 뭐 마찬가지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또 집회를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자도 높은 이자를 내고 이런 대출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집회를 열어서 현충일 날 모여가지고 돈을 더 달라 그래요. 아니면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 시위를 열었죠. 대규모로. 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난지원금을 이때까지 몇 번을 줬습니까? 1, 2, 3차 그리고 손실보전금 몇 번을 줬어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6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으면은 코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은 주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다 빨립니다. 살살 다 녹아요. 녹죠.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는다는 겁니다.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네. 자, 이게 블랙홀인데 끊임없이 자금들을 우리가 나눠줘도 그 돈은 우리가 가계부채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투기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에 대한 가계부채, 가계빚은
줄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빼라고 했습니다. 8천만 원. 네, 그래서 사케삼천이 만들어지고 모든 코인은 영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도 제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요? 몇 명은 있겠죠.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들.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식의 저점은 언제 이후라고 했습니까? 올해 최소 9월 이후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그 다음에 이듬해 또 나올 수도 있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받자마자 코인에 들어가고 주식에 들어가고 살살 다 녹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쭉쭉 녹아 들어간 거죠. 블랙홀에 그냥 다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증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600만 원 받았는데 얼마 전이죠? 한 며칠 전입니까?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돈들이 벌써 600만 원 넣어가지고 손실 보전금 받아서 지원금 받아서 200만 원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지금 패턴입니다. 루틴이 된 거예요. 루틴. 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대출을 안 갚는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뭐 사다리 한번 타보려고 우리가 지금 상위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한번 사보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코인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살살 녹아요. 살살 전부 다. 네, 그래서 다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우리의 총량적인 어떤 금액 자체는 크게 완화되지는 않는다. 금리가 올라서 살살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어도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 돈은 헛돈이 되는 겁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출을 갚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계자금으로 쓰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코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코인은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수십 번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됐잖아요. 루나에서. 루나 사태는요. 여러분들 이번에 루나 사태 보셨죠? 루나, 테라. 이거는요. 지금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아주 작은 케이스예요. 네, 잠깐 맛보기 정도입니다. 정말 큰 자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트코인에서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 이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작년 9월부터 4년 안으로라고 했으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죠. 4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자살자들은요. 지금 몇 천조입니다. 이거 여기 들어간 돈이 한 2,800조 정도 됩니까? 총 코인에 전부 다 모조리 영원으로 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 루나 사태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마포대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호표 뽑아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식도 우리 강조를 드렸죠. 계좌 다 없애라. 네, 삼성전자 고점 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패턴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5월 26일 날 이날도 지금 상위 2개 떴다고 합니다. 예, 부고 이 밑에 보시면 감자했죠. 부고가 떴는데 여기서 보니까 휴대폰 사업 같습니다. 스마트폰 SW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 그리고 메모리 기술 혁신팀 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스마트폰과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겠죠. 이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 여기는 한 명은 28세가 지금 자살을 한 것 같고 한 명은 본인상 또 43세 자살했는데 그 밑에 배우자상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남편하고 배우자가 같이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달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코인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고 어디 무슨 유튜버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인류가 무슨 바뀐다 그러고 네, 코인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화폐를 대신한다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아주 우수한 기술일지 모르지만 이게 3년 후, 4년 후 지나면요.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왜? 더 좋은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다 블랙홀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코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4천억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루나로 청산당해서 다 잃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몇백억, 수백억 가진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마포대교에서 다 자살했습니다. 그날 한 일주일 동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저축 90% 날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난지원금 아무리 뿌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노숙자 될 판 전 세계 개미들 누나 폭락. 이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누나는 뭐라 했죠? 시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맛보기. 네, 여러분들 정말 진짜 공포를 아직 못 봤을 거예요. 아직 이게 실현이 안 됐으니까, 현실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제 방송은 뭐라고 했죠?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했죠. 보여준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자살이라는 이 문제에 굉장히 언급도 하기 싫은 말이지만 이거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글자 있습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투자자 손실, 극단 선택. 그 있죠. 그리고 영국 유튜버는 35억 날려. 이 사람 자살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시범 케이스 맛보기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돈을 줘도, 돈을 찍어내도 이 돈은 다 무엇이라? 블랙홀. 코인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 자, 코인은 시장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거는 홀짝 게임이라고 했죠. 홀짝 게임. 둘 중에 하나 50% 승률. 자, 50%의 승률이 가장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투자가 아니에요. 50% 승률은 투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승률은 80%가 넘어야 됩니다. 80%. 네, 80%가 넘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진 것들 내가 보기에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50%는 홀짝 게임이다. 홀짝 게임은 우리가 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짝 게임은 100번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1000번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중간에 손절할 수 있다. 손절 못합니다. 순식간에 떨어지는 이런 코인 같은 급락장세 만나게 되면 절대로 중간에 빠져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이라 생각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내재 가치가 없죠. 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상품, 우리가 이런 바카라 같은 홀짝 게임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드린 겁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미풍성생 방송을 보시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고 말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보여준다 그랬죠.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나중에 제가 여기가 성지가 될 거예요. 네, 비트코인도 이러한 상황들이 루나 사태와 비교하면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살자를 만드는다. 그 자살자의 규모는 인류 역사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낸다. 감사합니다.